건강한 삶을 위한 지침서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두 분은 뭐 이런 얘기 평소에 좀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이런 게 머리가 아픈 거구나를 네. 느끼면서 어제 맞아요. 오늘 아이고 머리야 이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네. 코맹맹이 소리가 맞아요. 살짝 나는 약간 것 나죠, 같아요. 여러분. 귀엽게 봐주시고요. 아니 근데 우리 어른분들은 네. 아이고 두야 이러시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두가 뭐야? 이랬는데 아이고 머리야 그 뜻이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예, 저는 실제로 네. 또 어제 그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요? 아이고 머리. 아들이 또 안방에다가 샤워기를 이렇게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이 물 난리가 났었어요. 오마이갓. 정말 머리 아픈 상황일 때 아이고 네. 머리야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날도 더운데 이렇게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특히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마련인데 사실 이런 두통은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줘요 닥터스에서는 조금 주의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두통, 편두통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닥터스 대구 파티마병원 신경과 배성윤 과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신경과 진료를 하고 있는 배성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주제가 바로 편두통인데요. 두 분은 앞서 뭐 두통 얘기는 우리가 잠시 나눴는데 네. 편두통은 좀 경험을 해봤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두통이야 당연히 경험을 해봤는데 뭐 편두통이라고 하면 한쪽이 되게 아픈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좌우 위아래 상관없이 그냥 한 쪽만 아프면 다 편두통인 건지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아니 근데 사실 머리 아프다는 것도 증상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머리가 맞아요. 뭐 지끈지끈 거린다 이런 네. 사람도 있고 네. 콕콕 쑤시는, 쑤신다 네. 아니면 막 우리하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고 너무 다양한데 정확하게 그래서 편두통이 어떤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걸 알아야 네. 네. 내가 지금 편두통이구나 편두통이었구나. 네. 이걸 알죠. 그래요. 네. 그건 저도 잘 모르고요. 모르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래요? 우리 과장님을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장님 어떻습니까? 편두통은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이 앓을 정도로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학적으로 편두통이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네. 분들이 이제 머리 한쪽이 아프면은 편두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의학적으로 편두통은 이제 통증 위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일반인들보다 예민한 뇌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인데 어떤 이제 특정 유발 요인에 의해서 뇌신경이 자극받고 네, 주변 뇌혈관이 확장되면은 좀 이제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리는데 염증 물질 중에 대표적으로 CGRP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분비되면서 네, 통증이 발생하는 신경혈관성 뇌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뇌혈관 질환이나 뭐 뇌종양이나 뇌수막염 같은 다른 명확한 원인 없이 네. 두통 양상 자체로 구분하는 거를 이제 1차 두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원인이 없이. 네.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1차 두통이 바로 편두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1차 두통 하니까 2차도 왠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평소에 뇌가 청순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냥 네. 청순한 여자다 아니고 뇌가 청순하다. 혹시 이거 뭐 안 좋은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겠죠? 아니 근데 뇌도 되게 신기한 게 예민한 뇌, 뭐 무던한 뇌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네. 신기하네요. 아니 근데 저희가 좀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지만 두통이라고 하면 뭐 다들 겪는 거지 살면서 머리 좀 아프잖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두통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죠. 그렇습니다. 네.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그 편두통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도 심지어는 계신 것도 같습니다. 과장님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편두통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편이 아주 상당하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편두통을 이제 일상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질환 중에서 최상위권인데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통증 강도만 높은 게 아니라 한번 두통이 오게 되면은 이제 집중력 떨어지고 이제 업무나 학업 공백은 물론 이제
지나친 그 두통 때문에 감정 변화까지 동반해서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편두통이 만성화되면 네.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과적 동반 질환까지 이어질 위험도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 편두통과 관련된 오해도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OS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좋아요. 네, 가장 두분 좋아하는 시간. 되셨죠? 네. 그래요. 문제를 잘 들으시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먼저 드립니다. 편두통은 그 한쪽 머리에서만 나타나는 두통이다. 삐 어떻습니까? 정답은 O입니다. 아, 빨랐네. 아니 네. 근데 과장님이 그럼 서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네. 분명 내가 앞에서 설명을 네. 한쪽에서도 양쪽에서도 아플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네. 왜 O를 했냐 하실 텐데 네. 한쪽이 주로 아프고 네. 양쪽이 아픈 건 가끔씩이지 않을까? 편두통 이름 자체가 치우칠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 한쪽이 주로 아프니까 편두통. 그래요. 오, 너무 예은 씨 정확하죠. 오늘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쪽 편. 네. 네. 뭐라고요? 편? 치우칠 편. 치울칠 편. 77편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 왠지 그런 거 같아. 아, 그래요? 네. 아, 저도 사실은 좀 O 쪽으로 가고 싶긴 한데, 그래도 게임이잖아요. 예, 또 반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재밌죠, 그래야. 네. 아, X 할게요. 네. 진짜? 그래요. 예. 한쪽이 아니다. 두 분 다 마음은 오해 있지만 일단 첫 번째 문제 답변은 갈렸습니다. 과연 누가 답을 맞췄는지 닥터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과장님, 편두통은 한쪽 머리에서만 나타나는 두통이다. 맞습니까? 예, 정답은 X입니다. 아, X군요. 왜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저 마음 아프게. 역시 찍어야 돼. 네. 아, 그 편두통 환자의 한 40% 정도는 양쪽 머리가 다 아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편두통의 영어 단어가 이제 마이그레인인데 이게 그리스어로 머리 한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병명에 치우칠 편자 맞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오해가 생기는 부분인데 실제 증상은 머리 전체로 퍼지거나 통증 부위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아프기도 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쪽이 주로 우세하게 아픈 경우도 있고요. 네. 뭐 때로는 뒷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들도 눈 주변이 아프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따라서 이제 통증의 위치보다는 네. 이제 통증의 양상이나 이제 동반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단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편두통 이름 이거 누가 지은 겁니까?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뭐 전체 다두통 뭐 이렇게. 그래요. 많다. 네. 네. 어쨌든 저는 이름 때문에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편두통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욱신거리고 지끈거리느냐 아니면 동반 증상이 있느냐 이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동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머리 아픈 거 말고 다른 신체 부위에 어떤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네, 이제 특징적인 이제 두통 양상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편두통은 동반 증상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게 이제 소화기 증상입니다. 속이 메스껍거나 체한 것 같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토하기도 하는 증상이 있고요. 또 이제 빛이나 그 소리에 극도로 예민해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포증이라는 단어를 붙이거든요. 빛 네. 공포증, 소리 공포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두통이 심할 때는 불을 다 끄고 조용한 방에서 혼자 누워 지내야만 좀 편해지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냄새에도 민감해져서 제가 냄새 공포증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향수 냄새나 음식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두통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야, 아니 빛이나 소리, 뭐 냄새까지 반응을 하는 거면 이거 뭐 네. 일상생활 불가능이잖아요. 사실 저희 엄마도 지금 편두통을 때 되면 오세요. 아 진짜? 추워지면 오고 그냥 더워지면 오고 그냥 때 되면 계속해서 편두통을 달고 계시는데 네.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잠도 못 주무신대요. 예,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던데 제가 겪은 거는 뭐 편두통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네. 저도 막 이제 누가 향수 냄새 너무 심하게 뿌리면 네. 아우 냄새가 너무 강해서 머리 아파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그게 이제 편두통의 일종이었네요. 그 생각을 그럴 수 해보니까. 있죠.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뇌졸중의 경우에 우리가 왜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편두통도 이제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 편두통 환자분들은 전조를 동반하느냐 안 하느냐로 나눠지긴 하는데 한 20%,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에서는 두통이 시작되기 전에 보통 1시간 이내에 이제 전조를 경험을 하는데요. 네.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시각 전조입니다. 눈앞에 이제 불빛이 성광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별 번쩍이고, 같은 거. 예, 때로는 이제 시야 일부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가려지듯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흐려지거나 이런 증상이 가장 흔하고 네. 이제 그 시각 전조 이외에도
이제 뭐 한쪽 손발이 이렇게 막 저린다거나 이렇게 네. 무감각해지는 이제 감각 전조, 그다음에 말이 잘 안 나오는 언어 전조 같은 게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조가 한 20분,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두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 말씀하신 해도. 증상이 어. 그 뇌졸중 증상, 전조 증상이랑 또 네, 겹치네요. 좀 이렇게 그래서 좀 구분을 해야 되고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되죠. 그렇군요. 예. 그와 관련된 얘기는 또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 편두통의 전조 증상까지 함께 알아봤는데 이쯤에서 OX 퀴즈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 네. 자, 편두통은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을 한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B 정답은 네. O입니다. 저는 예스 거리고요. 아니 사실 뭐 의학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전 잘 모르겠고 네. 그냥 우리가 보통 네. 대부분의 경우에 네.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조금 더 예민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 예민한 뇌가 편두통을 잘 느낀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지 않을까. 근데 너무 좀 그런 거 영서 씨랑 저는 그 여성분들 중에서도 제일 무던한 무던한 편인데.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우리는 웃기긴 해요. 편두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영서 씨는요? 저는 B, X, 저는 X 거리거든요. 예. 그래요. 네, X로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뭐 이사하거나 이런 큰일 있잖아요. 네. 이사하면 아시죠? 서류 준비할 게 엄청 많아요. 막 잠도 못 자고 그래서 편두통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꼭 여성이 많은 질환은 아닐 것이다. 오호. 네. 네. 저보다 남편이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분 다 나름대로 추리와 근거를 통해서 네. O와 X로 답을 해주셨는데 누가 정답일까요? 편두통은 여성들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네, 원장님, 이번에 답을 좀 정답은 알려주시죠. O입니다. 예.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진짜요? 네, 실제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다고 세 되어 배나요? 있는데 어머나. 유병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남자는 5% 정도, 여성분들은 한 15%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이 주 원인이 이제 여성 호르몬, 그 에스트로겐 들어보셨죠? 에스트로겐의 변화가 이제 뇌신경계에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대개 이제 초경을 시작하는 사춘기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폐경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 편두통 환자분들이 이제 가임기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이 에스트로겐의 변화 때문인 어머나. 경우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답 O 맞춰서 좋긴 한데 네. 여성이다 보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요. 유병률이 남자보다 지금 3배 배. 정도가 더 높다고 했잖아요. 이게 생리를 하고 나면은 뭔가 머리가 더 지끈거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폐경이신데도 그랬거든요. 오. 예. 혹시 뭐 이게 여성 호르몬에 아까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 생리 기간에 더 심해진다 이런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예, 굉장히 의학적인 사실이고요. 진짜요? 이제 이를 이제 편두통 A형 중에서도 월경 연관 편두통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제 배란기나 생리 직전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때 이제 뇌혈관과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편두통이 유발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 환자분들이 이제 매달 생리 기간이 되면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라고 고통을 호소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월경 연관 편두통인 게 굉장히 뚜렷하고 그다음에 생리 주기가 비교적 규칙적인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미니 예방요법이라고 그래서 생리 시작 이틀 전부터 생리 시작하고 3일째까지 평균 한 5일에서 아니면 좀 길게는 7일까지 이제 급성기 약물과 예방약품을 이제 약물을 선제적으로 투약하는 치료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OX 퀴즈 현재 스코어는 1대 1인데요. 네. 계속해서 아하. 세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자주 마시고 있는 커피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죠. 네. 카페인이 편두통을 유발한다. 오, 저 맞으면 먼저 갈게요. O, 틀리면 X. 자신만만한데? 네, 오. 저 이거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뉴스에서 뭐 카페인이 편두통을 유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저 올걸요? 영서 씨 아침 뉴스 봤죠? 예, 저는 저녁 뉴스에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 우리가 다른 뉴스 봤네. 저는 이 X인데. 사람들이 지금 아니, 맞는데? 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진실을. 네. 꿈인지 모르겠는데 네. 두통이 좀 있을 때 오히려 카페인, 커피를 좀 섭취를 하면 두통이 완화된다라는 저는 뉴스를 봤단 말이죠. 아, 그래요? 뭘까요? 네. 자, 두 분 대답이 지금 너무 팩트를 지금 얘기하고 확신에 있는 건지 찼는데 둘다 우리 둘 다. 뉴스를 봤다고 하는데 아침 뉴스, 저녁 뉴스
진실이 좀 갈렸습니다. 어떤 게 어느 뉴스가 맞는 건지. 예. 예. 카페인이 편두통을 유발한다. 정답은 뭘까요? 예, 이번에는 두 분 싸우지 마시라고 정답은 세모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O도 가능하고 X도 가능합니다. 오, 이거 네. 좀 신기하네요. 예, 그 편두통이 이제 시작되려고 할 때 뇌혈관이 확장되고 염증 물질이 이렇게 번져 나가면서 두통이 생길 때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면 그 카페인 성분이 이제 혈관이 확장되면서 염증 물질이 번져 나가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켜 가지고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그 약국에 시판 중인 여러 그 복합 진통제에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임산부 분들은 함부로 약을 못 드시잖아요. 네. 근데 임산부의 급성기 통증 완화에도 이제 소량의 카페인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매일 고용량의 카페인을 뭐 투샷 이렇게 쓰리샷 이렇게 습관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네. 오히려 뇌가 이제 각성되고 과민해져서 두통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페인 먹었던 게 효과가 떨어져 버리면은 아까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약효가 떨어지면 반대로 또 반동 현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더 심한 편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편두통 환자분들에게 커피를 가급적 끊거나 주 1, 2회 이내로만 제한하고 아주 급성기 때 이제 소량으로는 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선별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세모군요. 그렇군요. 이번 문제 정답은 세모입니다. 저희 뉴스에서 나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두 분 다 맞힌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예. 좋습니다. 자, 일단 과장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편두통을 일으킨 특정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편두통은 이럴 때 찾아온다. 유발 원인들이 있죠.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그 편두통 환자의 뇌는 예민한 센서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자극하지 않도록 이 말씀하신 대로 유발 요인 관리가 중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큰 유발 요인은 이제 스트레스랑 이제 수면 장애인데 수면 장애라고 하면 이제 수면 부족도 있지만 너무 과도한 수면도 예, 유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 환자분들이 주말에 이제 늦잠 자고 일어나셨을 때 오히려 푹 쉬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더 아프다고 얘기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수면 패턴이 깨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공복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가 혈당 떨어진다고 얘기할 때 이것도 두통을 잘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식사를 끼니를 거느르고 이런 건 좋지 않고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아까 제가 뭐 특징 중에 빛, 냄새, 소리 공포증을 말씀드렸는데 지나치게 밝은 불빛이나 강한 냄새, 그다음에 날씨나 기압의 이제 급격한 변화가 이제 두통을 유발하고 음식 중에서도 유발 요인이 있는데 이제 치즈, 초콜릿, 어머. 그다음에 이제 와인 중에서 레드 와인, 네. 그다음에 이제 MSG, 예. 아스파탐이나 가공육에 이제 티라민 같은 성분이 네. 뇌혈관을 자극해서 편두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커피, 카페인 또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악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편두통을 네. 일으키는 요인들이 진짜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끼니를 거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왜 간헐적 단식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데 네. 편두통 있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건강한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하고 네. 제가 오늘 계속해서 엄마 이야기를 좀 꺼내는데 어머니. 저희 엄마가 편두통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도 네. 하고 계시고요. 네. 근데 너무 아플 때는 약도 안 돼서 이 머리에 주사를 놓는 그런 게 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주사도 놓기도 하고 그럼 아. 조금 일시적으로 괜찮고 그랬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그런 편두통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네. 하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준비한 마지막 OX 퀴즈입니다. 현재 스코어가 두 분 다 2대2 동점이니까 예, 네. 자, 마지막 문제 잘 집중을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편두통이 생겼을 때 진통제는 최대한 참았다가 복용을 해야 된다. 네. 뭘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약에 내성 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프다고 우리가 그때마다 다 진통제를 먹으면 나중에는 정작 내가 이 약을 먹어서 효과가 있어야 될 때 네. 내성이 생겨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맞아요. 너무 아프면 당연히 뭐 먹어야겠지만 참을 수 있으면은 뭐 진통제가 좋은 것도 아니니까 참아야 되지 않을까. 저랑 왜 답이 똑같죠?
맞네. 그래요. 그러네요. 네. 오해요? 같은 거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자, 두 분이 할게요. 마지막 문제는 같은 답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예. 과연 정답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진통제는 최대한 좀 어떻습니까? 참았다가 먹어야 될까요? 예, 이거는 강력한 X입니다. 진짜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 네, 계속 강조를 먹어도 되는 강조를 거예요?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한 번.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약에 의존하거나 내성이 생길까봐 네. 혹시 이제 몸에 해롭지 않을까봐 참다가 못 견딜 때 약을 드시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급성기 치료에 있어서 가장 피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편두통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통증 신호가 뇌 중추로 이제 전달되면서 뇌신경 전체가 흥분하는 현상을 좀 어려운 말로 중추 감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이 상황이 되게 되면 이미 뇌신경이 완전히 흥분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너무 달궈진 네. 그 팬에? 팬에는 물을 부어도 쉽게 열이 안 가셔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때는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고 통증만 오히려 길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꼭 교육을 드리는 게 편두통은 통증이 시작되고 가급적 빨리인데 그 기준이 1시간입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이내에는 약을 먹어야 이제 중추 감작을 막아주기 때문에 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플 것 같은 신호가 생기시면은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때마다 사실 네. 습관적으로 약을 찾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플 때마다 계속 약을 수시로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고 이 부분 역시 이제 신경과 의사로서 많이 우려되는 점인데요. 급성기 치료 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시간 이내에 초기 투약이 중요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주 먹어도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네. 진통제를 너무 자주 과도하게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뇌신경이 더 과민해져서 두통이 심해지고 만성화되는 이제 약물 과용 두통이 발생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시판되는 일반 그 복합 진통제는 한 달에 10일, 그다음에 단순 진통제 뭐 타이레놀 같은 거, 소염 진통제는 15일 이상, 그 평균적으로 주 2, 3회 이상 복용할 경우에는 약물 과용 두통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약제 내성이 생기면 뇌가 더 예민해지고 두통이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 빠지게 되기 때문에 치료도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의 약 복용 일수가 좀 잦아진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 진단을 받고 예방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두통이 발생했을 때 약을 먹는 거 말고도 다른 대처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네. 또 다른 응급 대처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 이내에 급성기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첫 번째 치료지만 네. 약이 바로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즉각적인 대처법 3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편두통이 빛과 소리에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을 끄고 커튼을 친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암흑과 정적. 네. 예, 그래서 좀 깊은 수면을 취하고 나면은 내 흥분이 좀 가라앉으면서 두통이 완화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픈 부위에 이제 얼음찜질을 냉찜질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확장된 혈관이 좀 수축되기 때문에 염증도 가라앉고 통증 완화에 도움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온찜질은 혈관을 오히려 확장시켜서 악화시켜줘서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세 번째로 이제 관자놀이 주변이나 두피를 전체적으로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이제 근육 긴장도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처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좀 네. 어두운 곳에서 냉찜질하면서 관자놀이를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요, 좀 편두통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네. 좀 이 부분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본인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 이거는 편두통이야, 그냥. 본인이 그냥 진단을 내려버리는 그런 아이고.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계신데. 그럴 수 있죠. 이게 과장님, 병원에서 정확히 진단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반드시 진단이 필요하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자가 진단으로 일반 진통제를 남용하다가 병을 키워서 오시는데요. 이제 이거 진통제를 남용하게 되면 첫 번째가 편두통 자체를 악화시켜서 옵니다. 이제 만성 편두통 뒤에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약물 과용 두통 이런 거는 치료 반응도 느리고 이제 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두통은 그 대표적인 1차 두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다른 기질적인 원인, 뭐 뇌혈관 질환, 뇌종양,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긴 두통이 아니고 특징에 따라서 구분하는 1차 두통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거인 줄 알고 이제 방치를 해버리면 위험한 2차 두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뇌혈관 질환, 종양, 또 때로는 뇌수막염, 축농증, 뭐 고혈압으로 인한 거, 약물 부작용, 외상 이런 것들 이제 편두통인 줄 알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자세한 문진을 통해서 이런 거를 이제
배제를 하고 맞춤형 치료를 해드려야 되고 이제 이런 2차 두통을 배제하기 위해서 뭐 영상 검사나 뇌연료 초음파, 뇌파 검사, 대척색 검사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기질적인 뇌질환 유무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슨 두통이 약간 술 같은 것도 아니고 1차가 있고 2차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네. 2차 두통이라는 거는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는 맞습니다. 거라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앞서 뇌졸중 시의 이제 두통과 관련된 또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단순 편두통과 이 뇌졸중 시의 이런 두통 어떤 그 신호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두통의 그 위험 신호를 이제 저희가 레드 플락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로 부르는데 네. 이제 대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이제 2차 두통 감별해서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벼락 두통입니다. 난생 처음 겪는 망치로 맞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수초에서 수분 이내에 최고조에 달하는 벼락 두통이 생기면 이제 뇌출혈 같은 것을 반드시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응급실이나 병원을 내원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50세 이상에서 처음 시작되는 두통 그리고 발열이나 이제 오한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전신 증상이 있을 때 그다음에 아까 전조할 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한쪽이 감각이 저린다거나 뭐 힘이 빠진다거나 말이 좀 안 나온다거나 네. 또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이런 시각 전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증상이 생기면 전조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신경학적 이상 증상으로 보고 이제 2차 두통을 감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 이제 암 환자분이나 오래 당뇨를 앓았든지 이런 면역 저하자분들한테서 새로 발생한 두통인 경우에도 반드시 2차 두통을 감별해야 됩니다. 네. 매일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떤 약이랑 주사일까요? 예, 그 말씀드린 대로 네. 편두통 예방 치료의 주 목적은 통증의 빈도랑 강도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있거나 없을 때도 뇌의 가민성을 이제 낮춰준다는 의미인데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효과가 좋아서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경구 예방약제인데 여기에는 이제 베타 차단제라고 해서 혈압약, 그다음에 항경련제, 그다음에 우울증약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되는데 이제 효과가 좋은 거는 맞지만 이제 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최소 한 달 정도 이상은 복용을 해줘야 이게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면 다른 먹는 약이랑 또 상호작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제일 처음에 편두통 소개시켜 드릴 때 염증 물질로 이제 CGRP라는 네. 그 염증 물질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핵심 염증 물질을 차단해주는 이제 주사가 네.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내에는 엠겔러티랑 아조비라는 주사 두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복부에 이제 맞게 되는데 기본 사이클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3번을 맞게 되고 경과에 따라서 최대 12번, 1년 가까이까지 이제 정기적으로 맞는 주사가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보톡스를 갖다가 이제 주사를 두피에 이마나 이런 데 도입해서 부작용 적으면서도 이제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와, 그럼 저희 엄마가 이렇게 머리에 주사를 놨다고 했거든요. 그게 보톡스였나 보톡스네요. 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여기 턱에 놓은 그런 보톡스인가요? 그게 이렇게 치료에도 영향이 있고. 피부 미용에 쓰는 네. 보톡스가 맞는데 네. 이제 그 보톡스를 잘 이용을 해서 이마나 이제 오. 머리 주변을 맞게 되면은 만성 편두통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구 파치마병원 신경과 배성윤 과장과 함께 편두통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나도 편두통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흔한 증상이라고 참고 문제를 키우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